혼자라는 말.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데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익숙해지는 척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라는 이 말, 어쩌면 제 노년의 가장 정확한 이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윤상우, 올해 72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평생을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지냈습니다. 아이들에게 바이올린과 합창을 가르치며 분주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죠. 은퇴한 지는 벌써 7년이 넘었고요. 지금은 조용한 주택가에 홀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3년 전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기 폐암이었고 진단을 받고도 넉 달밖에 버티지 못했죠. 그의 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창밖으로 하얗게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날,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보다 오래 살아줘. 외롭게 두고 가서 미안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녀가 곧 나아질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때는 죽음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끝은 막연하고 현실은 분주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별은 예고 없이 와서 삶의 많은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침묵의 무게였어요. 예전에는 퇴근 후에도 집안 어딘가엔 늘 아내의 발소리나 냄비에서 국물이 끓는 소리, 드라마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라디오조차 정적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혼자의 시간은 처음엔 조금 자유로웠습니다. 이제는 늦잠도 자고 늦게 먹고 식사 시간에 뉴스 대신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을 수도 있었죠. 오랜 친구들과도 몇 번 만났습니다. 복지관 컴퓨터 교실도 다녔고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처음 몇 달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자유라는 것이 점점 불안과 바뀌더군요. 특히 밤이 참 무서웠습니다. 불을 다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간. 세상에 저 혼자만 남은 듯한 고요 속에서 하루가 끝나면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책감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지만 도대체 나는 왜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아주 자주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실려갔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응급 연락처는 누구인가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올 뻔했습니다. 그 순간에야 진짜로 실감했어요.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아플 때, 쓰러질 때 찾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할 줄 몰랐습니다. 제 딸 지연이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쌍둥이 아이를 키우며 혼자 버티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가끔 전화는 오지만 그냥 안부를 묻는 수준이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도 저는 자꾸 소외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로운 기분, 아마 겪어본 사람만 알 겁니다. 그 외로움이 깊어질 무렵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합창반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노래라도 부르면 마음이 나아질까 싶었죠. 그곳에서 정서희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엔 특별한 감정이 있던 건 아닙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성격이었고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선생님, 오늘은 바흐가 아니라 슈만이네요. 그렇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고요. 연습이 끝나고 함께 마신 유자차 한 잔. 그게 그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희 씨는 저보다 5살 어린 예전 미용실 원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이혼 후 혼자 지낸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혼자 있는 거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괜찮은 날도 있고 안 괜찮은 날도 있죠. 그 말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저와 같은 외로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저보다 훨씬 밝고 유쾌했습니다. 그게 저를 조금씩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외로움이 꼭 눈물이나 한숨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더 밝게 웃고 더 많이 말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했어요. 뭐랄까, 다시 사람에게 기대고 싶다는 감정이 들기 시작한 건 아마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혹시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을 꺼낸 건 그 해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또 흩날리던 오후 공원 벤치에 서였어요. 저도 떨렸지만 그녀도 눈가가 촉촉해지더군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서로가 같은 외로움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다시 믿어보겠다는 용기.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한 선택이 더 큰 고독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혼자는 분명 쓸쓸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을 잡 우리 함께 해볼까요? 라고 말하던 제 목소리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외로운 저녁 속에서 처음 느껴본 따뜻한 온기.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그 뒤부터 시작되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참 신기합니다. 어떤 만남은 아무런 자국도 남기지 않고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처음부터 마음 한 귀퉁이를 따뜻하게 데우죠. 정서희 씨와의 인연은 분명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문화센터에 합창 연습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순천시 노인복지센터 3층 작은 연습실. 노래 연습이라고 해도 어르신들 몇 분이 모여 피아노 반주에 맞춰 동요나 가곡을 부르는 소박한 자리였죠. 하지만 그 시간은 제게 유일하게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어색한 침묵 대신 소리가 있고 무표정한 하루 속에 미소가 있었으니까요. 정서희 씨는 늘 먼저 와서 자리를 정돈하고 계셨습니다. 긴 머리를 묶어 올린 단정한 모습에 옅은 분홍 립스틱이 은은하게 어울리는 분이었죠. 처음 봤을 땐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밝고 너무 활기차 보여서요. 그런데 그 밝음 뒤에 숨겨진 고요함을 알게 된 건 조금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박효신곡 연습하신다고요? 설마 직접 부르시는 건 아니죠? 처음으로 제게 농담을 건넨 사람도 그녀였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감히 박효신을 넘보다니요. 그냥 입만 좀 맞춰보려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낯선 인연이 조금씩 다가오는 순간 연습이 끝나고 복도 끝 작은 탕비실에서 함께 유자차를 마셨습니다. 그녀가 컵을 건네며 말했죠. 선생님은 혼자 오래 사셨어요? 그 질문이 조금 놀라웠지만 전혀 불쾌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가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궁금해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가 떠난 지 3년 됐습니다. 그전엔 35년을 같이 살았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혼자 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밤에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 말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밝은 미소 뒤에 감춰진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비슷한 시간을 혼자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짧은 대화가 제 마음속 무언가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 후로 우린 자주 마주쳤습니다. 연습이 끝난 뒤에도 남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비 오는 날엔 카페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옛 미용실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손님들과 얘기하면서 하루가 참 금방 갔어요. 지금은 너무 조용해서 때론 귀가 멍멍할 정도예요. 저도 교사 시절 이야기, 제자들 이야기, 아내와의 마지막 겨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상하게 서희 씨 앞에선 제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었어요. 어느 날엔 둘이 나란히 걸으며 이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건지 체념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잠시 멈춰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다녀왔어요 라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요. 그냥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문을 열었을 때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집,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한숨 쉬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누군가. 그게 간절했습니다. 서희 씨와 조금 더 가까워졌던 계기는 합창단 발표의 전날이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모두가 자리를 뜨고 나서도 그녀는 홀로 피아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희 씨, 제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내일 무대 서는 게 괜히 떨려서요. 이런 감정 몇십 년 만이거든요. 그 순간 그녀의 작은 어깨가 유난히 여려 보였습니다. 저는 옆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가볍게 잡았고 우린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음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이 저희 사이의 첫 감정의 고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 그건 아마 서로 비슷한 길을 지나온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었겠죠. 이후 우리는 매주 한 번은 따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천호수공원 산책, 전통시장 구경, 문화센터의 미술 전시회. 거창한 데이트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시절보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상우 씨는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은 생각 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예전엔 없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는 상상을 해보게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듯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감정이 다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걸요. 그저 마음이 편안했고 조금은 떨리고 무언가를 기다리게 되는 마음이 생긴 것이 오래된 청춘의 흔적 같기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느끼는 설렘은 젊은 시절의 그것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깊었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의미를 담게 되고 서툴게 웃음 짓는 서로에게 마음이 움직였죠. 그렇게 저는 그녀와의 첫 화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및 알림 부탁드려요. 다음화는 댓글 확인해 주세요.